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3번 문제.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긴 한데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잘 잡아둬야 될 문제야. 자, 그림과 같이 보라색 의자도 있고 노란색 의자를 포함한 근데 색이 모두 다 달라. 모두 다 다른 6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걔를 원형으로 배치를 하고 싶어요. 원형으로 배치를 하고 싶은데 그냥 6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P, 그 다음에 보라색과 노란색 의자를 마주보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Q라고 했을 때 이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원순열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원순열 해석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원순열 문제가 나오면 해석 방법 2가지 중에 우리가 뭘 써서 이제 해석을 할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원순열 해석 방법은 2가지. 첫 번째는 회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회전에서 겹치는 거를 전체, 그냥 회전을 생각하지 않고 나열한 다음에 회전에서 겹친 경우를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놓으면서 처음 하나를 놓을 때 걔가 이제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몇 개가 되냐, 그 처음 하나 놓고 걔를 고정시켜 놓고 푸는 그런 고정의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2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 5개가 이제 원탁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을 거야. 회전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5개를 여기 둘러앉을 건데, 그럼 A, B, C, D를 순서대로 여기 앉히는 방법의 수가 여기 5가지,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니까 회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5개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이제 5번 돌리면서 똑같은 상황이 5번 벌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A, B, C, D, E랑 A, B, C, D, E랑 그 다음에 A, B, C, D, E랑 이런 식으로 A의 위치가 여기서 시작하냐 여기서 여기서 이 5가지가 다 똑같은 경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경우 O를 나눠서 얘가 이제 4팩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고정의 방법은 자, 하나씩 나열해 줄 건데 처음에 A만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 A를 놓을 때는 이게 어디다가 놔도 A는 한 가지 경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 돌리면 어느 위치였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A가 한 가지 경우, 그 다음에 B부터는 A가 만약에 여기 어디 앉았어. 그럼 A가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A의 오른쪽 한 칸, 오른쪽 2칸, 왼쪽 한 칸, 왼쪽 2칸으로 자리들이 다 서로 다른 자리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가지,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가지, 그 다음에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가지, E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결과는 똑같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언제 써먹냐면은 회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는 내가 돌려서 겹치는 걸 세기가 쉬울 때, 이럴 때 이제 회전의 관점에서 해주면 되고요. 고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는 뭔가 조건이 많이 걸려 있을 때, 조건이 많이 걸려 있거나 좀 복잡할수록 회전을 생각하기 어렵거나 조건이 많이 걸려 있는 문제일수록 고정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요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 거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럼 6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그냥 배열하는 수는 그냥 회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편하죠. 전체 6개를 그냥 나열해 주는데 6번 돌려서 겹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6팩을 6으로 나눠준 거. 얘는 5팩이라고 답을 적어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Q, 보라색과 노란색이 마주보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씩 놓는 거야. 처음에 보라색 의자를 놓는다고 생각해보자. 보라색 의자를 이 6칸 중에 아무데나 놨을 때 보라색 의자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1가지예요. 왜? 돌리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보라색을 아무데나 하나 놓습니다. 일단 보라색을 아무데나 하나 놓고요. 그리고 나서 노란색을 놓을 거야. 노란색은 그럼 보라색에 마주보는 편을 반드시 써야 되니까 노란색도 있을 수 있는 위치가 1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색깔 4개를 남은 4자리의 순서대로 배열해주면 되니까 4팩으로 곱해주면 되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게 배열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P는 5팩이고 Q는 4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P의 값이 5팩이 120이고 4팩이 24죠. 따라서 얘는 답이 얼마가 된다? 144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아까 누군가가 뒤에 원순열 문제를 하나 질문을 더 했는데 그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좀 해봅시다. 자, 그게 몇 번 문제였는 거 하니까 41번 문제. 바로 41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
조금 전에 배운 거. 41번에 4번이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 AB를 포함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랬습니다. 자, 41번 문제. 자, 그럼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6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6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자, 남자애가 A랑 B를 포함해서 3명이니까 나머지 한 명은 그냥 C라고 이름을 붙여버릴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그러면은 뭐 소문자 ABC로 이렇게 이제 잡아볼 거야.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면서 앉는다라는 이제 좀 특이한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죠? 조건이 이렇게 붙으면은 보통은 이제 회전에서 겹친 걸 나누는 것보다는 고정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남학생 A를 그냥 아무 데나 앉혀볼 거야. 남학생 A를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어디 앉히나 상황이 똑같으니까 실은 한 가지야. 그지? 그죠? 예, 그래서 A를 여기 앉히고 A를 앉히는 방법의 수를 한 가지라고 줄 거야. 자, 그럼 A에 이쪽 편에 앉으려면 얘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여학생이 와야 되지. 그래 안 그래? A 오른쪽 한 칸은 반드시 여학생이 와야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앉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여학생은 3명이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앉는 건 그럼 다시 남학생이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남학생 남은 2명 중에 한 명 뽑아서 여기 앉혀야 되니까 곱하기 2. 그럼 여기 다시 여학생이 와야 돼요. 여학생 한 명 앉았으니까 2명 남았죠? 여기 곱하기 2. 자, 여기 남학생 와야 돼. 남학생 한 명밖에 안 남았지?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도 남학생, 여기 여학생 한 명 남았죠? 그죠? 여학생 한 명.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총 몇 가지가 되겠어요? 12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간단하지? 네. 그래서 처음에 한 명을 앉히고 시작하는 게 바로 어떤 관점이다? 고정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한 명 앉는 게 원탁에서는 어디 앉아도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답은 12가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41번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5번. 자, 6개의 문자 FR, AN, CE 프랑스죠? 네, 프랑스의 6개의 문자를 인류를 배열할 때 F는 A보다 앞에 오고 N은 E보다 앞에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순서가 정해진 것들이 있는 순열 문제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순열인데 어떤 특정한 것들끼리 순서가 정해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순서가 정해진 것들끼리는 순서가 정해진 것들끼리는 똑같은 네모 취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자로 취급을 해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F랑 A가 순서가 정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F랑 A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F랑 A를 똑같은 네모 칸으로 생각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N과 E가 또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그럼 N과 E는 또 똑같은 뭐 동그라미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릴 거야.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가 되는 거 아니까 F가 네모였고 R은 있고 A 네모고 그 다음에 N은 동그라미, C가 있고 E는 동그라미, 이 녀석을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한번 나열해 볼게. 예를 들어서 얘를 나열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R 동그라미 C 네모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고 치면은, 자, 동그라미 두 개는 N과 E를 나타낸 거잖아, 그치? 근데 N이 무조건 E보다 앞에 가야 되니까 앞에 동그라미에다 N을 넣고 뒤에 동그라미에다 E를 넣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네모가 있으면 앞에 네모에는 뭘 넣어주면 돼? 무조건 F를 넣어주면 되고, 뒤쪽에 있는 네모에는 반드시 A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두 개, 네모 두 개, 그 다음에 R과 C 이렇게 해서 6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왜? 어차피 동그라미랑 네모에는 들어갈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계산해주면 총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해서 답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산수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 패스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외워두세요. 순서가 정해진 것들이 있는 순열 문제는 에서는 순서가
정해진 것들끼리는 똑같은 네모 지금 뭐 똑같은 동그라미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풀어주면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포인트를 먼저 체크하고 갑시다. 자, 21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은 크기가 모양이 같은 흰 공 4개와 검은 공 5개를 서로 다른 세 주머니 ABC에 넣는 경우의 수는, 근데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같은 물건 다른 상자 문제예요. 똑같은 물건 몇 개를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나누어 담는 그런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같은 물건 다른 상자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은 얘는 뭘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얘는 반드시 중복 조합이고, 중복 조합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번역이 될 수가 있다? 부정방정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방정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얘기요. 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상자가 3개가 있었어.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3개를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서로 다른 상자니까 네이밍을 한번 해줄 건데, 자, 이 상자를 A, 이 상자를 B, 이 상자를 C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야. 그럼 서로 다른 상자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흰 공이 있고, 그 다음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검은 공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은 공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흰 공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니까 4개가 있고요. 검은 공은 5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다가 상자에다 흰 공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흰 공을 넣는데 여기 첫 번째 상자에는 흰 공이 A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상자에는 흰 공이 B개가 들어가고, 세 번째 상자에는 흰 공이 C개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야 돼? 합해서 4개가 된다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검은 공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접속사. 흰 공을 넣거나 검은 공을 넣거나가 아니에요. 흰 공을 넣은 다음에 그리고 뭘 해줘야 돼? 검은 공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검은 공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여기를 X개, 여기를 Y개, 여기를 G개라고 놓으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 그럼 다 합해서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흰 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해가 되니까 얘는 몇 개가 되겠어? 우리 배웠던 대로 3H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얘는 그럼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요? 3H 5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검은 공을 넣고 그리고 흰 공을 넣는 거야.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리고 접속사가 그리고가 들어가면은 곱해곱튀기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답은 어떻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3H4 곱하기 3H5 얘를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중복조합 계산하는 거 다 알지? 중복조합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1 빼가지고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3 더하기 4 7이니까 여기가 60, 앞에 건 6C4가 되고 뒤에 거는 7C4가 되겠네, 그치? 네,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되는데 6C4는 6C2로 계산하면 편하고 7C4는 7C3으로 계산해주면 좀 편하죠, 그죠? 6C는 얼마예요? 6C는 15, 7C3은 얼마지? 35죠, 그죠? 그래서 15 곱하기 35 얘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이야? 같은 물건 다른 상자 상황이야. 같은 물건 다른 상자 상황이야. 들지 마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건을 다른 상자에 넣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뭘로 풀지? 이 녀석은 우리가 중복 순열로 푼다. 이 문제는 중복 순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똑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넣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물건을 다른 상자에 넣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요거 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네. 자, 나중에 또 문제 풀다 보면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들도 나올 텐데 그때 가서 한번 좀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같은 물건 다른 상자 문제면 중복조합 문제. 중복조합은 부정방정식으로 문제가 번역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물건 다른 상자 문제는 뭐야? 무조건 중복 순열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공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붙은 공이 있는데 얘를 서로 다른 상자 3개 ABC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서로 다른 상자 ABC에다 넣는다고 생각해주면은 자 그럼 얘는 다른 물건을 다른 상자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1번 공이 선택지를 3개 가지고 2번 공도 선택지를 3개 가지고 3번 공도 선택지 3개 4번도 3개 5번도 3개니까 어떻게 되겠어? 3의 5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죠? 여기서 얘가 중복순위 된 건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번이 들어갈 그러니까 A, B, C 3개 중에서 이 3개의 상자 중에서 중복으로 해서 5번을 뽑아가지고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밑에 5개를 나열시켜서 적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공이 어떤 상자에 들어갈지가 정해지는 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를 들어서 뭐 A, B, C, B, A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치면은 1번은 A에 넣고 2번은 B에 넣고 3번은 C에 넣고 4번은 B에 넣고 5번은 A에 넣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중복으로 해서 5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해 주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중복 순열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요 상황 2개 많이들 헷갈리니까 구분 잘 해둡시다. 네, 다른 물건인지 같은 물건인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함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얘도 일단 기본기를 한번 잡고 갑시다. 기본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자, 우리가 고1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보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생각할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를 생각할 건데 x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1, 2, 3, 3개가 있고 y의 원소가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6개가 있었을 때 자,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면은 x가 b가 a보다 크면 fa가 fb보다 작다. fb가 더 크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랑 그 다음에 b가 a보다 크면은 fa가 fb보다 같거나 크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각각 어떻게 나오죠? 승현! 이 위에 건 어떻게 될 개수가? B가 위에 거 개수 어떻게 되죠? 이건 고1 때 배운 거죠? 뭐야? 소연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6, 6개 중에 3개를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돼. 왜? 뽑아주면은 작은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이어주면 되니까. 그지? 근데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호가 붙어 있으면 6, H3이 되겠죠? 중복이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데로 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 1, 3을 뽑았다 그러면 1이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등호가 붙과 묶고의 차이는 뭘 의미한다? 중복이 허용 안 된다. 중복이 허용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네. 요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2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칸이 모자라니까 이건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돼 있네. 자, 그럼 그림을 대응관계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해주면 좀 편해요. x가 원소가 1, 2, 3, 4, 5 5개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가해 조건을 만족시킨 건 뭔고 하니까 F1과 F2가 같은데 그 값이 3보다는 작아야 돼.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이런 함수의 개수를 P라고 놓으면 이 P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상황이 2가지가 있거든. 상황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는 거니까 첫 번째로 F1과 F2가 둘 다 1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F1과 F2가 둘 다 2로 대응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죠.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예요. 그죠? 1번과 2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럼 만약에 1이 1로 가고 2도 1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나머지 3개만 대응시켜주면 함수 하나가 완성이 되잖아. 그치?
자, 별다른 조건은 없어요. 추가 조건은. 자, 그럼 3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5개. 4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개? 5개. 5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개? 5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녀석을 만족하는, 요 1번 상황을 만족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5의 세제곱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1과 2가 모두 2로 대응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 3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5개, 4도 5개, 5도 5개입니다. 그래서 얘도 몇 개가 나와요? 5의 세제곱개가 되겠어요. 얘랑 얘랑 더해주면은 피해 값은 얼마가 된다? 250까지가 된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됐나요? 자, 다른 조건이 없어. F1과 F2가 같기만 하면 돼. 근데 그 값이 3보다 작아야 돼. 나머지 3, 4, 5에 대한 조건은 없단 말이야. 1과 2가 간데 뭐 3, 4, 5가 못 간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한 조건 없이 그냥 5개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한번 찾아봅시다. 나의 조건은, 자, 나의 조건 조금 전에 했습니다. 두 원소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fx1과 fx2 사이에는 이런 대소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함수를 찾으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5개 중에서 뭘 허용해서? 분모가 붙어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아주면 돼? 5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의 개수를 q라고 하면은 얘는 값이 뭐가 되겠어요? 5h5가 되겠죠. 그죠?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주기만 하면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대응을 시켜주면 되니까. 그치? 네, 따라서 얘는 9C5랑 같고 9C5는 9C4랑 같죠. 그죠? 9C4는 얼마냐? 얘는 9부터 시작해서 숫자 4 곱하고 9, 8, 7, 6 곱해주고 여기다 4, 3, 1로 나눠주면 되니까 3, 2, 6 나누고 2 나눠주면은 2, 7에 14에다가 7 곱해주니까 9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나요? 9, 2, 9, 4, 6, 126까지 나오나요? 네,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야?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79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 봅시다. 자, 37번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역시 얘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5개가 있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5개가 있으면은 자, 이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지, 승현아? 어떻게 나와요? 이거 고1 때 집합할 때 배웠죠? 수학과에서 몇 개? 5개 2의 5제곱개 32개 나와요. 32개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자, 5개 좀 숫자가 많으니까 원소 5개짜리 숫자가 많으니까 원소 3개짜리로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원소가 3개야. 자,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내가 다 써보자. 고1 때 배웠던 대로 부분집합을 써보면은 일단 공집합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만 원소로 가진 집합, 2만 원소로 가진 집합, 3만 원소로 가진 집합, 그 다음에 1과 2를 원소로 가진 집합, 1과 3을 원소로 가진 집합, 2랑 3을 원소로 가진 집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2, 3 모두 원소로 가진 집합.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들이 되는 거지? 자, 개수를 세볼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나오죠. 그죠? 8개. 이걸 우리가 개수만 세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2에 요 원소의 개수 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공식으로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걸 한번 우리가 분류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요 녀석 중에서 이제 요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지금 찾아낸 부분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몇 개가 있죠? 공집합 하나 있죠. 그죠? 공집합 1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는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는 몇 개가 있어요? 여기도 3개가 있죠. 그죠?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1개가 있네. 자 그럼 요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0개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가 0개라는 거는 이 A 집합의 원소 3개 중에서 내가 하나도 안 뽑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3C0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소 3개 중에서 내가 1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되겠지? 1개만 뽑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3C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 거예요. 얘는 3C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똑같은 논리로 생각해주면 3C3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더한 게 이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럼 3C0 더하기 3C1 더하기 3C2 더하기 3C3이 2의 세제곱이랑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항정리 공식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이항정리 공식에서 뭘 배웠어요? NC0부터 시작해서 NC0, NC1, NC2 이렇게 해가지고 NCn까지 더해준 게 뭐가 된다? 2의 n제곱기가 된다라는 공식을 배웠었지, 그치? 그거랑 똑같이 먹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이렇게 똑같이 먹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항정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비슷하게 한번 가보자.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이제 뭔고 하니까 거기 이제 37번 문제를 보면은 자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가 조건지 집합으로 주어져 있어. 얘를 원소나의 법으로 한번 써볼 거야.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원소가 10개가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것들만 이제 세보자는 얘기야.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걸 세려면은 내가 10개 중에서 한 개만 뽑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10개 중에서 5개만 뽑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10개 중에서 7개 또는 10개 중에서 9개 이런 경우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 이항정리 공식에서 배운 거지. 역시 어떤 공식을 배웠었지 우리가? 자 NC0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짝수 번째만 더한 거랑 NC1 더하기 NC3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홀수 번째만 이렇게 더해준 이항계수의 합은 전체 뭐가 된다? 2의 n-1제곱계가 된다라고 공식을 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공식 외우고 있죠? 네, 따라서 이 공식에 따르면은 요 녀석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2의 9제곱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개가 된다? 512개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LC형부터 NCN까지 다 더한 게 2n제곱계인데 그 중에서 짝수 번째만 더한 거랑 홀수 번째만 더한 게 값이 똑같으니까 2의 n제곱계를 반반 나눠 가진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반반 나눠 가지니까 2로 나눠주면 각각 2의 n-1제곱씩 가지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또 뭐 어떻게 바뀌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짝수 번째만 더해준 거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7개의 문자 A, B, B, C, D, E가 있어요. A, B, B, C, D, E 이렇게 이제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자 1단계부터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자, 1단계 문제는 뭔고 하니까 어이구 왜 날아갔냐? 자 1단계 문제는 뭐냐면은 짝수 번째 자리에 모음이 오게 나열한다 그랬습니다. 7개의 문자니까 지금 여기 7칸을 이렇게 문자가 더 7칸을 정해줄 건데 7칸을 정해줄 건데 여기 짝수 번째 칸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모음들이 들어가야 돼. 모음들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문자들 중에서 모음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주면 A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여기 짝수 번째 자리 모음 들어갈 자리에 AAE를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먼저 요 자리 짝수 번째 자리에
모음을 나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 나머지 문자를 나열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말로 이제 상황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열해주면 다 이제 문제의 조건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짝수 번째 자리에 모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 아니까 문자 3개를 나열해주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A가 2개가 있으니까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요게 이제 짝수 번째 자리에 모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는 4자리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4자리에 남은 게 B, B, C, D 이렇게 4개가 남았으니까 남은 자리에 남은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4개를 나열하는데 역시 같은 B가 2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럼 얘를 해주고 그리고 얘를 해준 거니까 2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어요. 따라서 그 1번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3팩 나누기 2팩 곱하기 4팩 나누기 2팩 얘를 계산해주면 1단계의 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를 봅시다. 2개의 문자 AA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A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는, 자, 요거 잘 보자. 약간 어려울 수 있겠네. 이웃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다 그랬죠?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풀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2개만 이웃할 때. 문제에서 2개만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3개 이상이 되면은 상황이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웃하는 게 3개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3개 중에 2개는 붙어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도 나중에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기 귀찮으면은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조건 뭘로 풀면 되냐면은 끼워넣기로 풀면 됩니다. 끼워넣기. 먼저 남은 것들 쫙 나열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사이사이에 넣어준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인 거 하니까 먼저 A 2개 빼고 나머지 B, B, C, D, E를 여기 5자리에다 이렇게 먼저 나열을 해줄 거야. 나열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요 사이사이에 이제 A를 끼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순서를 잘 들어요. 먼저 어떻게 해준다? A 2개 빼놓고 나머지 것들 B, B, C, D를 먼저 나열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사이 자리에다가 A가 들어갈 자리를 2개를 마련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말을 선생님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대로 수식으로 옮겨주면은 먼저 B, B, C, D를 나열한다. 이게 뭐예요? 총 5개를 나열하는데 B, B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돼? 요 사이사이 빈칸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죠? 이 6자리 중에서 내가 몇 자리를 뽑아? 2자리를 뽑아가지고 A랑 A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똑같은 A이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P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순서를 생각 안 해도 되거든. 똑같은 A라서. 만약에 A, B 이렇게 문자가 다른 문자면은 이 순서 생각해줘야 되니까 여기 6P2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때는. 근데 얘는 지금 A랑 A 똑같은 문자야. 그래서 A랑 A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만 결정해주면 되니까 들어갈 자리 2자리를 뽑아주기만 하자. 그래서 6C2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2단계 문제는 2단계는 요게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그럼 세 문자 C, D, E 중 어느 2개의 문자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아.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 지연이가 그럼 한번 지윤이가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되지? 요 3단계 45번에 3단계 안 보고 있었나? 4팩 이거 그럼 누가 질문했죠? 제가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 그럼 승현이가? 4팩토리얼
2 팩토리 2 팩토리 나누기 2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4 P 아니죠. 자, 먼저 이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CD를 뺐으면 AABB가 남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CD를 뺐으면 AABB 남으니까 4칸을 마련해주고 이 4칸에다가 내가 AABB를 먼저 나열해주는 거예요. 그럼 4개를 나열하니까 4팩인데 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몇 칸이 생겼어? 5칸이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5칸에다 CD를 끼워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CD는 서로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순서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뒤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OP3을 곱해줘야 돼요. 이 5개의 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CD를 넣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3단계의 답은 이거를 풀어야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를 봅시다. 4단계. 자,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요게 이제 좀 어려운데 자, 4단계 잘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전체 경우에서 이제 여사건을 빼주는 거를 생각해 주는 게 얘는 조금 더 편해요. 문자가 이웃하는 경우를 2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사건은 어떤 사건인 거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이야. 반대되는 사건인데 그럼 이 여사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A 2개가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B 2개가 이웃하는 경우 요거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내가 A라는 사건으로 놓고 이런 사건을 B라고 놔주면 이 여사건은 뭐가 되겠어요? A랑 B의 합집합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네. 얘가 이웃하거나 또는 얘가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해돼요? 이해되니 승현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 약간 좀 복잡하니까 잘 보자 지금부터.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총 7개의 문장을 나열하는데 같은 게 지금 2개 있으니까 7팩을 2팩으로 나눈 거 요게 이제 전체 경우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A 2개가 이웃하거나 또는 B 2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여사건이잖아. 그지? 예, 그런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은 같은 문자는 아예 이웃하지 않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빼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그 합의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이게 뭐예요?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를 위에서도 세고 밑에서도 셀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2번 세주면 안 되니까 이 경우를 빼줘야 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먼저 NA를 생각해 주면은 A 2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면 이제 합체계물이 되는데 여기에 똑같은 A끼리 합체되면은 합체계물이 아니라 뭐가 된다? 액괴가 된다 그랬어요. 액체계물, 슬라임.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체하면은 얘네들이 슬라임이 되는 거야. 그냥 액체괴물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6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MB도 똑같겠죠. B 2개가 합체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 경우를 이제 전체에서 빼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문자 몇 개를 A끼리 액괴됐고 B끼리 액괴됐어요. 그럼 총 5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5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N, A 합 B A 또는 B의 경우의 수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6팩을 2팩으로 나눈 거 더하기 6팩을 2팩으로 나눈 거 빼기 5팩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서 뭘 빼주면 돼? 우리가 좀 전에 구해놓은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줘야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거 대충 푼 사람들은 다시 한번 풀이 과정을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볼까? 이것도 일종의 원순열 문제죠, 그죠?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제 그 돌려서 회전해서 겹치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 그림과 같이 4등분된 큰 원의 내부의 정사각형을 내접하여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원판이 있는데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칠해서 영역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인접한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지만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대요. 자,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 원판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색칠하기 문제잖아요. 그죠? 자, 색칠하기 문제는 색칠하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공고하니까 요걸 생각해야 돼요. 몇 개의 색을 쓸 거냐. 몇 개의 색을 쓸 거냐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색을 다 쓰는 경우면 뭐 큰 상관이 없는데 뭐 안 써도 되는 색깔이 있다 치면은 그럼 몇 개의 색깔을 쓸 건데 그거부터 일단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거부터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문제는 크게 이제 3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뭔고 하니까 첫 번째는 5가지 색을 모두 쓰는 경우입니다. 자,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4가지 색만 사용하거나 또는 3가지 색만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는 안 돼요. 2가지는 왜냐면 2가지는 필연적으로 이웃 한 칸에 같은 색깔이 칠해집니다. 그래서 2가지는 절대 안 되고 3가지까지만 허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거 상식적으로 알겠지, 그치? 색깔 2개밖에 안 쓰면 이게 구분이 안 되게 같이 이렇게 연속되게 칠해지는 칸이 무조건 생기잖아, 그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럼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요 가운데에 들어갈 색깔 하나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개의 색 중에 가운데 들어갈 색깔을 하나 정해주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면 남은 4개의 색깔을 주변에 두르면 되는데 그 남은 4개의 색깔을 주변에 두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알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1 곱하기 3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5 곱하기 6이니까 30가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근데 이제 4가지 색만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4가지 색을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4가지 색 중에서 어떤 거 4가지를 쓸 건가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잖아. 5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 파 이렇게 5개의 색깔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거 4개 쓸래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4가지 색만 사용하는 경우는 먼저 5개의 색깔 중에서 내가 사용할 4개의 색깔을 골라줍니다. 네, 내가 사용할 4개의 색깔을 골라주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54의 의미는 뭐야? 5개의 색 중 사용할 4개의 색 고르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지금 몇 칸에 칠해야 돼요? 5칸에 칠해야 돼. 5칸에 칠해야 되는데 색깔은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개의 색깔은 몇 칸에 칠해야 돼요? 2칸에 칠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어떤 한 개의 색깔은 반드시 2개 칸에 칠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2번 칠할 색깔을 정해줘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사시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시일의 의미는 뭐야? 2번 사용할 색깔을 고르는 거예요. 2번 사용할 색을 골라주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네, 2번 사용할 색을 골라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2번 사용할 색을 내가 하나 정했어. 그럼 걔를 어디 칠할지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걔는 가운데다가는 못 칠합니다. 무조건 가운데 칠하면 나머지 한 칸이랑 반드시 인접하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구분이 안 되지, 같은 색으로 칠하면. 그래서 같은 색을 내가 뽑았으면은 걔는 반드시 어떻게 칠해야 돼? 이렇게 마주보게 칠해줘야 돼요. 마주보게 칠해줘야 된다. 이거 말고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걔는 무조건 한 가지 경우거든. 왜? 어차피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차피 돌리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돌리면 똑같으니까 같은 색을 두 번 사용할 색을 실제로 칠하는 방법의 수. 두 번 사용한 색을 칠하는 방법. 칠하는 방법의 수가 이제 한 가지예요. 무조건 마주보기만 칠해주면 되니까. 마주보기만 칠해주면 되니까 한 가지가 되고요. 자, 그러면 남은 색깔 3개 남았어요. 이제 그 3개 중에 가운데 들어갈 색 하나 뽑아서 칠해주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이제 3C1입니다. 세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색깔 칠해서 얘는 가운데 칠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2개 남았는데 그 색깔 2개는 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남았다고 치면은 빨간색 파란색 칠하던 빨간색 파란색 칠하던 돌리면 어때요 상황이? 똑같죠? 그래서 남은 2개의 색깔 칠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회전하면 겹치기 때문에 남은 2개를 칠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색만 사용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거랑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3가지 색깔만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야. 자, 3가지 색깔. 그럼 제일 처음에 뭘 해주면 되겠어요? 5개 색 중에 내가 쓸 3가지 색깔을 뽑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5C3이 될 거고. 자, 그럼 내가 색깔을 5개 중에 3개를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빨노파 이렇게 칠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빨노파를 어떻게 칠해야 돼? 칸은 5칸인데 색깔은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3개 하나하나 이렇게 칠할 수 있나요? 같은 색깔을 3번 쓸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같은 색깔 3번 쓰는 순간 이게 이웃한 영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칠해야 돼? 두 번 한 번 이렇게 칠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한 번 칠할 색깔을 하나 골라주면 돼. 3개 중에서 한 번 칠할 색을 고르면은 걔는 무조건 어디 들어가요? 걔는 무조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죠? 걔는 무조건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색깔 2개를 2칸씩 칠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무조건 마주보게 칠해야 되니까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죠? 돌리면 똑같으니까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3번째 상황의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상황 또는 두 번째 상황 또는 세 번째 상황이니까 이 3가지를 다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은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색칠하기 문제 47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다시 한번 잘 보고 일단 뭘 기준으로 분류해라? 몇 개의 색을 쓸 거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줘라. 알겠죠? 여기서 5가지 색 모두 쓰는 경우, 4가지 색 쓰는 경우, 3가지 색 쓰는 경우를 생각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가지 색만 사용한다고 치면은 칸이 5칸인데 색깔은 4개니까 어떤 색깔은 내가 2번 칠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2번 칠할 색깔을 또 골라주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질문 나온 문제들은 일단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의 바로 밑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유사한 문제들이니까 그거를 다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질문할 문제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선생님 받아줄게요. 오늘 칠판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